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맛배기로 문제 몇 개만 풀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책 74페이지 기출문제 1장과 관련된 문제에서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재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조세 수입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된다. 아니죠. 정부가 조세를 걷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출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지출 결정 따로 하고 여기에 지출에 필요한 조세 수입을 걷어봤는데 모자라면 또 모자란 것을 뭐 공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빌려올 수도 있고요. 따라서 조세 수입에 따라서 정부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건 결코 아니죠. 따라서 1번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엄격한 계획성 하에서 집행된다 그렇고 공공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측면이 고려된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다 맞았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정부를 보는 시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계론적 견해란 정부를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시각을 말한다. 맞았죠? 이 기계론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우선이에요. 정부 또는 국가는 오히려 개인들의 그 이익을 실현해주는 하나의 어떤 그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기론적 견해에서는 전체주의적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유기론적 견해는 오히려 정부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부가 목표를 세우면 개인은 따라와라 이거니까 이 전체주의적 사상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학자가 우리 뒤에서 만났을 때 바그너 기억하십니까? 독일의 재정학자. 그 히틀러의 이 전체주의 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준 양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계론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 스스로는 독립적인 목표를 가질 수 없다. 그렇죠? 기계론적 관점은 개인이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유기론적 견해에 의하면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공익보다 사익이 선행된다. 아니죠? 그래도 공익이죠. 그 다음에 기계론적 견해는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해 있으며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 된다. 맞았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의 목표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미시적 효율성 달성, 물가 안정, 빈곤 문제 해결, 사회 통합, 완전 평등 추구. 완전 평등 추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재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전학파는 균형재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죠. 쓸데없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예산이 오히려 이게 비생산적일 수가 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값싼 정부란 정부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다 하는 정부도 아니죠. 값싼 정부 또는 작은 정부라고도 한다 그랬죠. 칩 가버먼트 혹은 스몰 가버먼트 해가지고 이게 바로 고전학파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정부는 그냥 외교 국방 치안 그 본연의 임무만 하라는 거죠. 오히려.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러너의 기능적 재정이란 적자나 흑자의 구애됨이 없이 기능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을 말한다. 그렇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너의 기능적 재정. 그 다음에 재정에서의 자원 배분 기능은 공공재와 민간재 간의 배분 문제를 포함한다. 당연하고요. 현대 기능적 재정에서는 자의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 기능적 재정은 아까 러너가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적자나 흑자의 구애됨이 없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하라는 거니까 그 정부 예산을 운영하라는 거니까 약간의 자의성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볼까요? 이게 2019년 국회 8급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 재정학 분야, 이 국회는 이게 그냥 일반 경제학으로 시험 보는데요. 따라서 일반 경제학 내에서 이 재정학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드워즈 박스를 사용한 일반 균형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이 경제에서는 A와 B 두 사람, X제, Y제 두 제와만 존재하며 제와의 총량은 X바, Y바로 결정되어 있다. 먼저 기억. 제와 XY의 가격이 변동할 때 계약 곡선은 이동한다. 계약 곡선이 이동하는 건 아니죠. 계약 곡선은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잇는 선이니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동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계약 곡선은 분배적 형평성을 실현했음을 의미한다. 틀렸죠? 계약 곡선은 효율성, 오로지 효율성. 그 다음에 디귿,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같게 되는 모든 점은 파레토 효율점을 의미한다. 맞았죠? 이 디귿이 결국은 이게 계약 곡선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리을. 만약 XA 플러스 XB가 XA바 플러스 XB바보다 작다면 XJ 가격이 상승해야 일반 균형이 달성된다. 지금 이 바가 있으면 이게 총량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소비하는 실제 양이 경제 전체적인 이 부존량에 미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초과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해야 되겠죠. 따라서 리을도 틀렸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들은 기억, 니은, 리을 이 세 가지가 옳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죠. 네, 오늘은 이 정도 맛보기 강의. 일단은 내용은 다 요약이 됐으니까요. 1장과 2장은 이제 1장과 2장의 우리 연습 문제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다 풀어볼 텐데 거의 대부분 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굳이 안 풀어봐도 될 것들만 이렇게 몇 개만 건너뛰려고 하는데 일단 요 정도 학습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예습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가서 또 저랑 같이 풀어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 일일이 다 해독을 해야 돼. 해독을. 이 문장은 왜 틀렸고 왜 맞았고 이런 것들을 깐깐히 다 해독을 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 때 그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뭐 내가 풀어보니까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 지문은 왜 틀렸고 이 지문은 왜 맞았고 이걸 내가 다 그 해부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이미 준비가 된 거죠. 시험 볼 준비가.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문제들을 완전히 이렇게 해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